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창조자가 서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삶 위에 있지 않고 삶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나오는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나 긴장을 사용하는 종류의 서 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생각 뒤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 창조물은 이미 존재하며 당신의 수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확신이 희망과 같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해 기울어져 무언가가 올지 확인하려고 애씁니다. 이곳에서 살면 더 이상 증거를 쫓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논리의 끌림은 강하다. 수년간 증거를 필요로 해온 마음은 진전을 측정하고 휴식을 허락하기 전에 숫자와 징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스캔하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확인을 찾는 것. 그리고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은 끝없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도록 배운 세계와 당신의 더 깊은 자아가 이미 진짜라고 알고 있는 세계. 이 모든 것 뒤에는 숨겨진 갈망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허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그런 허락을 주기 전에 부드러워지고 숨을 내쉬기 전에 기다립니다. 하지만 확신은 그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세상이 이유를 주기 전에 휴식하기로 하는 내적인 선택입니다. 그 휴식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징징거리는 징후에 대한 탐색이 가라앉는다. 당신은 반응자로서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에서 그 상황의 저자가 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주위의 무대 조명이 문제에서 이미 당신이 차지한 현실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이 내면 상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가 일치할 때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를 방출하는 것을 멈추고 주변의 장으로 완전함의 주파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풍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대기 모드에 남아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논리를 넘어 당신의 몸, 호흡,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이미 완성된 창조와 일치하는 곳으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왜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원하는 것의 도착을 지연시키는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변화를 위한 원료가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상태에 대한 10가지 살아있는 열쇠를 탐구할 것입니다. 현실과의 타협을 멈추고 그것을 창조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끝날 무렵 당신은 그 변화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미 너를 통해 숨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세계가 쉬도록 허락하기 전에 외부 세계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움직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힐끗 보며 숨 쉴 수 있게 해줄 숫자를 찾는다.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표정을 찾기 위해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당신의 힘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의 손에 넘어갑니다. 사실은 증거를 찾고 있을 때 이미 그것이 아직 여기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삶을 측정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법칙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삶은 당신의 내면의 인식에 따라 형성되고 외부의 확인에 따라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세상이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심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그것이 싹이 트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말에 살면서 동시에 그 도착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무효화합니다. 감각은 새로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오래된 이야기에게 충실합니다. 확인을 고집할 때 당신은 마음과 몸에게 새로운 현실이 아직 의문임을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는 진동이 당신에게 반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법이죠.
세상이 당신에게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세상이 이미 증명한 것처럼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현실이 이미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굽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걸어갑니다. 확인된 것처럼 말하고 최종 상태에서 선택하며 기다림에 긴장 없이 움직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몸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담을 뒤집는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증명의 부담은 더 이상 세상의 어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외부의 증거는 자석에 금속이 끌리듯 당신에게 끌립니다.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은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은 오래된 패턴의 목소리로 외부에서 안전과 확실성을 동일시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먼저 내면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아직 보지 못한 방에 서서 그것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지입니다. 세상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춘 후에만,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그 증거를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체화하는 순간 삶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종종 궁극적인 힘으로 오해되지만 자신감은 확신이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능력의 증거. 하지만 당신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거 경험에서 증거를 찾게 됩니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 반복 또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존재에 기반한다. 네빌 고다드의 끝에 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가장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내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의를 깊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말을 살면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나 진전을 기준으로 준비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협상에 들어가는 사람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래가 자신의 것임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투에는 서두름이 없고 자세에도 긴장이 없다. 에너지는 조용하고 거의 평범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그들의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들은 항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반응합니다. 결과는 설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중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낸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잠깐 생기지만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같은 내면의 자아로 결과를 붙잡으려 합니다. 결국 그 자아는 예전의 현실을 되찾는다. 확신은 이 붕괴에 대한 보호막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당신이 이미 존재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중심에서 물리적인 것은 당신과 일치하도록 재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의 감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확신의 지식을 체화할 때 당신 주위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로서 살고 결과로서 숨쉬고 있으며 외부 세계는 단지 거울일 뿐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두려움의 루프와 확신이 그것을 깨는 방법.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화학적 명령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몸은 생존 신호로 가득 차고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시야를 제한합니다. 위협을 찾기 시작하고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되새기며 그런 상태에서 마음은 잠시 전만 해도 보였던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환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것은 더 확고해집니다. 당신의 몸이 그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위험을 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루프이며 당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렉 브래드는 확신과 같은 고양된 감정이 어떻게 생리적 일관성을 생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장과 뇌가 자연스럽게 명확성, 창의성, 그리고 회복력을 지원하는 상태로 동기화될 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더 이상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화학작용은 조화의 화학작용으로 대체됩니다.
두려움이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반면 확신은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열어줍니다. 네빌 고다드는 과학이 이를 따라잡기 훨씬 전에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초대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도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숨을 쉴 때 몸은 이제 안전과 충족의 신호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인식, 그리고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는 화학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착한 자아의 리듬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정이 끝났음을 아는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결이 더 느리고 깊고 확신에 차게 된다. 어깨가 풀린다. 마음은 가능한 위험들 사이를 오가던 것을 멈추고 존재의 안정 속에서 쉬기 시작한다. 몸은 안전이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확실성이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논쟁하지도 않고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번성하는 전체 환경을 대체합니다.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붙잡을 것이 없고 집착할 미해결 질문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형이라도 익숙한 길을 걷는 것처럼 같은 편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면 삶은 당신의 확신의 고요한 맥박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감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쌓아가고 있는 확신을 강화하고 싶다면 끝난 후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정확히 당신을 만나고 이미 내면에서 주장한 현실로 더욱 완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논리는 도구이며 모든 도구처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야기할 때 논리는 종종 당신의 상상력의 문 앞에서 경비원이 되어 어떤 꿈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꿈이 거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조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도록 훈련된 당신의 일부가 믿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욕망의 가장자리를 다듬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의 본질은 설명을 넘어 존재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성이 상상의 감옥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의 증거에 묶어두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알고 있던 패턴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전 삶의 논리에 비추어 측정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것은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논리를 지배자가 아닌 하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목적지를 결정하게 하고 방향이 설정된 후에는 논리가 길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이 역할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과정은 가능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당신이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비논리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신경계를 재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마음이 현실의 유일한 설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더 깊은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매번 그 흐름을 존중하도록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논리가 당신의 시각을 지배하는 것을 느슨하게 합니다. 변화는 옛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되어가는 자아와 공명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이성만으로는 결코 이끌 수 없었던 결과들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도착을 경험하게 되면 논리는 마음을 따를 때만 유용하고 마음을 이끌려고 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나눔이 아닌 나눔의 방식이 있습니다. 관대함으로 위장된 거래입니다. 당신은 시간, 에너지 또는 사랑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는 점수를 매기는 말하지 않은 장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동등한 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주목받고 가치가 있으며 보답받았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이며 사랑이나 기회가 신중하게 측정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비롯된 자세이며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결핍에 당신을 고정시킵니다. 창조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창조자는 주는 것이 그들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줍니다. 행위 자체가 완전합니다.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기는 무모하지도 않고 자기 부정에 뿌리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은 완전함에서 우러나와서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곳에서 주면 당신은 자신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이 흐르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하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외부에서 사실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창조자로서 행동한다면 고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쏟아내며 당신은 이미 무한한 공급의 현실에 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교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한 에너지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편안히 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제스처를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기 시작하면 역학이 변합니다. 의심이 사라진다. 방어 심리가 누그러진다. 진정한 연결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이 신뢰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반환을 바라지 않고 줄 때 당신은 원천 자체의 주파수에 들어섭니다. 당신은 우물의 가장자리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 삶은 당신이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던 방향에서 당신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서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같은 숨결로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성은 종종 쫓아내야 할 침입자, 침묵시켜야 할 적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억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하로 몰아넣을 뿐이며 그곳에서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내면 상태를 계속 형성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결핍, 실패 또는 거부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숨겨진 저항의 흐름은 불가피하게 당신의 상황에 표현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작업은 부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을 제안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의 수정 방법에서는 불쾌한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당신이 선택한 현실에 맞는 장면으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의 순간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좌절이나 두려움에 얽매여 있던 에너지가 당신의 변화를 이끄는 연료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재구성할 때 몸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때 당신을 싸움이나 도피 상태로 가두었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이야기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신경계는 이미 더 나은 결과가 뿌리내린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신호들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깊은 실망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거절로 끝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증거로 다시 떠올리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끝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느꼈을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현재 순간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반복함에 따라 원래의 고통은 그 무게를 잃고 다시 쓴 결과는 한때 당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성은 당신의 의도에 의해 형성될 준비가 된 원초적인 창조적 재료가 됩니다. 한때 당신이 무력하다는 증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창작 증거로 변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자리 잡으면서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은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삶을 강제로 맞추거나 이미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한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이 긴장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느껴지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턱이 경직되고 호흡이 얕아지며 당신의 모든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 것에 경계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비전조차도 사라질까 두려워서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네빌 고다드의 접근법은 진정한 창조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에는 그냥 두세요.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이를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더 강하게 저항할수록 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저항은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가 여전히 그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저항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욕망이 나타나는 시기, 방법 또는 형태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떻게 올지를 요구하는 부담 없이 내면의 비전을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당신 안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긴장이 있던 곳에는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긴급함이 있던 곳에 이제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이루어진 욕망의 주파수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것은 덜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숨 쉬는 공간에서 그것이 도착할 길이 당신의 간섭 없이 열립니다. 확실성을 얻는 지름길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제로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저항을 놓아줄 때 당신은 이미 주장한 것을 삶이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현실과 씨름하는 것에서 그것과 함께 걷는 것으로 옮겨가고 그 조화 속에서 한때 쫓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조화로운 상태에 의해 끌리게 됩니다. 인생에는 변화가 갑자기 거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똑같이 보이다가 다음 날에는 기회가 나타나고 문이 열리며 해결책이 당신이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특정한 내적 사건, 완전하고 의심 없는 확신으로의 전환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틀 전환 원칙의 핵심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종종 외부 세계가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 반영이 상태 자체만큼이나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신적 투쟁을 포기하고 당신이 원하는 결말을 완전히 체험할 때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재배치는 항상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시간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흔들림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심의 습관을 버린 후 며칠 만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파구는 새로운 노력에 의해가 아니라 새로운 정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완전히 몰입하면 옛 현실을 유지하고 있던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새로운 현실이 마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조건 없는 확신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수평선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후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틀 전환 원리는 반대 순서로 작동합니다. 징후는 상태를 따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짧고 집중된 시간 동안에도 확고한 확신을 유지하면 현실이 무시할 수 없는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는 것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에 몰입하고 감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끊임없이 유지하면 외부 세계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지연이 결코 우주에 있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주장한 상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멈추려는 당신의 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결과에 대해 확신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심지어 며칠 동안은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자아상이 그런 현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는 생각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지닌 정체성이 아직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지만 내면의 자아가 여전히 옛 이야기에 얽매여 있다면 변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지금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따라올 것입니다.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미 삶이 반영하는 자질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내적 모순을 제거하게 됩니다. 새로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닻이 됩니다. 당신이 충만한 버전의 자신에게 말할 때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뀝니다. 당신의 어조가 바뀝니다.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당신이 주장한 삶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 중 하나는 당신이 선택한 자신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결점이나 진전을 찾지 않고 이미 도달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오래된 이미지는 사라지고 당신이 키워온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확신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확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자아, 이미지와 욕망이 일치할 때 확신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과로서 살고 있으며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은 당신이 된 사람에 맞추어 스스로를 정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그들은 확신이란 욕망을 꽉 쥐고 끊임없이 감시하며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결단력으로 위장한 불안입니다. 진정한 확신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다. 억지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확신입니다. 마치 내일 태양이 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당신은 그것을 기다리며 방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것이 오는지 몇 분마다 하늘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이미 오는 길에 있다는 평온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세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이 편안한 충만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말에 머물 때 당신은 엄격한 규율로 비전을 강제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전이 당신을 붙잡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풀린다. 숨이 깊어진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는 것에 조용한 기쁨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으로 느껴진다. 압박은 무겁고 당신을 압축합니다. 사랑은 확장적이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할 공간을 만든다. 사랑이 확실한 방식으로 확실할 때 당신은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개방성을 느낍니다. 당신은 욕망이 도둑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의 존재를 하는 모든 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개방성은 사람들, 기회, 그리고 아이디어를 노력 없이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방출되고 압박은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기차에 앉아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정확히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바라보며 자리에 몸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쉴 수도 있습니다. 여정은 경험의 일부이며 도착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함은 유지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니고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사랑처럼 느껴지는 확신 속에서 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길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게 펼쳐지다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때 원했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마치 드디어 도착한 무언가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당신이 움직이고 숨쉬고 살았던 방식에 조용히 영향을 미쳐왔던 무언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징후를 찾는 것을 멈추면 당신이 징후가 됩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창조가 끝났다고 상기시킨 본질입니다. 당신은 지평선에 흩어져 있는 가능성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한 현실을 선택하고 거주하고 그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은 추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 항상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진실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조용한 방법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렉 브래드는 우주가 당신이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감정 주파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가끔씩의 믿음의 폭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하는 그 톤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톤이 확신일 때, 부드럽고 흔들림 없으며 사랑의 뿌리를 둔 당신은 마음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의 장을 형성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주파수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을 정리하고 정렬하며 고생하지 않고도 그것을 시야에 끌어옵니다. 확신은 오만이 아닙니다. 삶 위에 있거나 그 흐름에 면역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과의 흔들림 없는 공명입니다. 이곳에서 도전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것인 풍경 위를 지나가는 날씨가 됩니다. 당신은 외부의 모습이 항상 내부의 태도와 일치할 것임을 알고 평온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이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쓰여졌다는 진실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다고 생각했던 욕망은 이미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문이 열리기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세상이 따라올 때까지 그 깨달음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이 취해야 할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을 보세요. 거기서 다음 교대가 시작됩니다.